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챕터 5 금속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먼저 1번 금속유죠. 메탈입니다. 이 시험 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구리, 납, 망간, 비소, 수원, 아연, 바륨, 주석, 가드뮴, 크롬, 육각크롬, 니켈, 철, 셀레늄, 안티몬 등의 금속류의 분석이다. 말 그대로 금속류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금속류 화합물에 적용 가능한 시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 존재하는 금속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시료를 적절한 방법으로 전처리해야 하며 그 후에 기기 분석을 실시한다. 금속별로 사용되는 기기 분석의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가 주시험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시험 방법으로는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을 주로 주시험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독이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 유독이라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 그리고 양극 벗김 전압 전류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보면 불꽃 원자흡수 분광광도법. 자,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인데 불꽃을 이용해서 시료를 원자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불꽃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 시험 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중금속을 정량하기 위해서 시료를 2000에서 3000K, K라는 것은 절대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절대 온도라는 것은 273 플러스 도시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2000에서 3000K의 불꽃으로 시료를 주입하였을 때 생성되는 바닥 상태의 중성 원자가 고유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개개의 고유 파장에 대한 흑광도를 측정해서 시료 중에 원소 농도를 정량하는 방법인데, 이 불꽃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을 이용해서 분석이 가능한 원소로는 구리, 납, 니켈, 망간, 비소, 셀레늄, 수원, 아연, 그리고 철, 카드뮴, 크롬, 육각크롬, 바륨, 주석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중금속 물질은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을 이용한다는 거죠. 자, 내용상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을 우리가 바닥 상태가 기저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여기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자, 반면에 여기 상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내용상에 보면 바닥 상태의 중성 원자가 고유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흡수를 해서 이제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흡수하게 되면 여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이용해서 개개의 고유 파장에 대한 흑광도를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태를 들뜬 상태, 기저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한다는 거. 자, 그러면 간섭 물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광학적 간섭이 있어요.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의 흡수 파장과 비슷한 다른 원소의 파장이 서로 겹쳐서 비이상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경우입니다. 또는 다중원소 램프 사용 시에 다른 원소로부터 공명 에너지나 속빈 언급 램프의 금속 불순물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자, 이 경우에 설립 간격을 좁힘으로써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되고 있는 두 가지의 간섭이 발생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분광학적 간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설립 간격을 넓히는 게 아니고 설립 간격을 좁혀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니은에 보시게 되면 시료 중에 유기물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 이들에 의한 복사선 흡수가 일어나서 양의 오차가 유발되므로 바탕선 보정을 실시하거나 분석 전에 유기물을 제거해야 한다. 자, 따라서 유기물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서는 양의 오차 플러스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디귿, 용종 고체 물질 농도가 높으면
비산란 등의 비원자적 흡수 현상이 발생하여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바탕값이 커서 보정이 어려울 경우에 다른 파장을 선택하여 분석한다. 그래서 이 내용은 D것이 되겠네. 그죠? 자, 수정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물리적 간섭입니다. 자, 물리적 간섭의 내용을 보면 물리적 간섭은 표준 용액과 시료 또는 시료와 시료 간의 물리적 성질, 여기서 물리적 성질이라는 것은 점도, 그리고 밀도, 그리고 표면 장력을 뜻합니다. 자, 점도라는 것은 끈적끈적한 성질이죠.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 그리고 표면 장력이라는 것은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하죠. 자, 따라서 물리적 성질의 차이 또는 표준 물질과 시료의 매질 차이에 의해서 물리적 간섭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물리적 성질의 차이나 시료의 매질 차이에 의해서 물리적 간섭이 발생한다는 거. 자,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차이는 시료의 주입 및 분무 효율에 영향을 주어서 양 또는 음의 오차를 유발하게 된다. 물리적 간섭은 표준 용액과 시료 간의 매질을 일치시키거나 표준 물질 첨가법을 사용해서 방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물리적 간섭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성질 그리고 매질의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두 가지에 의해서 주로 발생한다는 거. 3번의 이온화 간섭을 보시게 되면 불꽃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빼앗아 이온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음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를 빼앗아서 이온이 생성돼요. 이온이 생성되는데 이 경우에 음의 오차가 발생했을 때 이온화 간섭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런 간섭은 시료와 표준 물질에 보다 쉽게 이온화되는 물질을 과량 첨가하면 감소시킬 수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화학적 간섭입니다. 불꽃의 온도가 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히 높지 않아서 해당 파장을 흡수하지 못했을 때 화학적 간섭이 발생하게 됩니다. 들뜬 상태를 우리가 여기 상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 여기 상태라는 들뜬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예로 시료 중에 인산이온 존재 시에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칼슘, 마그네슘, 발음의 분석 시에 란타늄을 첨가해서 인산의 화학적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꽃원자 흡수분광공도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간섭은 네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의 간섭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분석에 사용되는 스펙트럼선이 다른 인접선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 시료와 분석 시료의 조성을 더욱 비슷하게 하면 간섭의 영향을 피할 수 있다. 나번 화학적 간섭은 불꽃의 온도가 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히 높지 않아서 해당 파장을 흡수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나번의 물리적 간섭은 표준 물질과 시료의 매질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나번의 이온화 간섭은 불꽃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빼앗아 이온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음의 오차가 발생된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용어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어에서 보면 음극 램프와 방전 램프라는 게 있는데 음극 램프나 방전 램프는 말 그대로 광원이죠, 광원. 그래서 속빈 음극 램프, 그리고 전극이 없는 방전 램프. 그래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하고는 크게 관계없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원자 분석기기 및 기구입니다. 원자 흡수 분광광도계를 보시게 되면 원자 흡수 분광광도계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광원부, 시료 원자화부, 파장 선택부, 척광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식을 보게 되면 단광속형과 복광속형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원소 분석이나 내부 표준물법에 사용될 수 있는 다중 채널형도 있다 되어 있죠.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원자 흡수 분광광도계의 구성은 광원부, 시료 원자화부, 파장 선택부, 척광부의 순서고 종류로는 단광속형과 복광속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스를 보시게 되면
불꽃을 생성시키기 위한 아세틸렌, 공기가 일반적인 원소 분석에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아세틸렌 공기입니다. 여기서 불꽃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료를 원자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불꽃을 이용을 하는데 불꽃은 타는 가연성 성분과 타는 것을 도와주는 조연성 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세틸렌이 가연성 가스가 되고 공기가 조연성 가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세틸렌 아산화질소. 아산화질소는 다른 말로 산화이질소. 질소가 2개고 산소가 1개라고 그래서 산화이질소라고도 하고 아산화질소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세틸렌 아산화질소는 바륨 등의 산화물을 생성하는 원소의 분석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세틸렌은 일반 등급을 사용하고 공기는 공기 압축기 또는 일반 압축 공기 그리고 실린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산화질소 사용 시에 시약 등급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램프는 속빈 음극 램프와 전극이 없는 방전 램프. 그래서 음극 램프와 방전 램프 2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속빈 음극 램프나 전극 없는 방전 램프를 사용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으로 분석하는 물질에 대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원소에 따라서 금속성 원소에 따라서 선택 파장 그리고 불꽃 연료 그리고 정량 한계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꽃 연료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보면은 조연성 기체는 공기, 가연성 기체는 아세틸렌이에요. 그러면 공기와 아세틸렌을 제외한 나머지가 몇 가지 안 되죠. 그래서 바륨과 AS, 비소, SA라는 셀레늄, HG라는 수원, 이 나머지, 이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기, 아세틸렌, 불꽃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먼저 구리입니다. CU라는 구리는 선택 파장이 측정 파장이에요. 324.7 나노미터입니다. 불꽃 연료는 공기 아세틸렌,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8mg/L가 됩니다. 그리고 PB가 납이죠. 납의 선택 파장은 283.3, 217.0 나노미터. 2개의 선택 파장이 있어요. 그리고 불꽃 연료는 공기 아세틸렌,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4mg/L가 됩니다. 그리고 NI라는 니켈은 우리가 선택 파장은 232.0 나노미터, 그리고 불꽃은 공기 아세틸렌, 정량 한계는 0.01mg/L가 됩니다. 그리고 M을 망간이라고 해요. 자, 망간의 선택 파장은 279.5 나노미터, 불꽃 연료는 공기 아세틸렌,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5mg/L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바륨입니다. 바륨의 선택 파장은 553.6 나노미터입니다. 그리고 불꽃 연료는 아산화질소 아세틸렌, 그리고 정량 한계는 0.1mg/L가 되고요. 그리고 AS가 비소입니다. 자, 비소는 선택 파장이 193.7 나노미터, 그리고 환원기화법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환원기화법은 수소화물 생성법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5mg/L. 그리고 SE라는 셀레늄은 선택 파장이 196.0 나노미터, 마찬가지 환원기화법을 쓰고 그 다음에 정량 한계도 0.005mg/L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HG 수원입니다. 수원의 선택 파장은 253.7 나노미터, 그리고 냉전기법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05mg/L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불꽃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 그래서 뭐 불꽃을 뗀다 하면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인데, 지금 AS 비소 같은 경우에서는 수소화물 생성 환원기화법을 쓴다는 소리고, 셀레늄도 마찬가지 분석하는 방법이 수소화물 생성 환원기화법을 쓴다는 소리예요.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원도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 중에서 냉전기법을 사용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여러분들 불꽃 연료가 아니고 분석하는 방법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 중에서
이 세부적으로 나타내는 이 방법을 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G에는 아연입니다. 아연의 선택 파장은 213.9나노미터, 그리고 불꽃 연료는 공기 아세틸렌,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2mg/L. 그리고 SN은 주석입니다. 주석의 선택 파장은 224.6나노미터, 그리고 불꽃 연료는 공기 아세틸렌, 그리고 정량 한계는 0.8mg/L. 그리고 FE는 철입니다. 자, 철의 선택 파장은 248.3나노미터, 그리고 불꽃 연료는 공기 아세틸렌,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3mg/L. 그리고 CD가 카드뮴이죠. 자, 카드뮴의 선택 파장은 228.8나노미터, 그리고 불꽃 연료는 공기 아세틸렌,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2mg/L. 그리고 크롬, CR이 크롬입니다. 크롬의 선택 파장은 357.9나노미터, 그리고 불꽃 연료는 공기 아세틸렌, 그리고 정량 한계는 산처리와 용매 추출법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롬을 분석했을 때 산처리법의 정량 한계는 0.01mg/L, 용매 추출법은 0.001mg/L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서 정리하는 내용을 미리 여기서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에 대한 금속성 물질의 선택 파장, 불꽃 연료, 정량 한계는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지 문제에서 출제됐을 때 이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흑연로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이에요. 자,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흑연로를 사용을 한다고 그래서 흑연로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험 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중금속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정 부피의 시료를 정기적으로 가열된 흑연로 등에서 용매를 제거하고 전류를 다시 급격히 증가시켜 2000K에서 3000K 온도에서 원자화시킨 후에 각 원소의 고유 파장에 대한 흑광도를 측정해서 시료 중의 원소 농도를 정량하는 방법인데, 자, 주로 구리, 납, 니켈, 망간, 비소, 셀레늄, 철, 카드뮴, 그리고 크롬, 유가크롬, 바륨, 주석 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금속성 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4번으로 가서 자, 원자 흡수 분광 광도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자 흡수 분광 광도계는 일반적으로 광원부, 앞에서 살펴봤죠. 시료 원자하부, 파장 선택부, 척광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형식으로 보면 단광속형이 있고 복광속형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먼저 1번에 가스를 보시게 되면 가스는 아르곤 공기 또는 질소 공기를 사용을 하고, 자, 공기 같은 경우에서는 공기 압축기 또는 일반 압축 공기 실린더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99.999% 이상의 고순도의 아르곤 또는 고순도의 질소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르곤, 질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아르곤이나 질소는 순도가 높은, 다시 말해서 99.999% 이상의 높은 순도를 가지는 질소나 아르곤을 쓰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램프는 단일 파장 램프가 주로 권장이 되지만 다중 파장 램프도 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화 장치를 보면 가로 또는 세로 형태의 흑연로 가열 장치와 흑연로 튜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흑연로 가열 장치는 초당 2000도씨 이상 가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면서 흑연로 튜브는 일정 횟수 이상 사용하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자,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처럼 흑연로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금속성 원소에 따라서 선택 파장과 정량 한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외워야지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먼저 CU라는 구리의 선택 파장은 324.7나노미터입니다. 자,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5mg/L. 그리고 PB라는 납은 선택 파장이 두 개예요. 283.3나노미터, 217.0나노미터.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5mg/L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니켈은 232.0 선택 파장이 되겠죠, 나노미터.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5mg/L가 됩니다.
그리고 Mn이라는 망간은 선택 파장이 279.5 나노미터고 정량 한계는 0.001mg/L. 그리고 BA라는 바륨은 선택 파장이 553.6 나노미터가 되고 정량 한계는 0.01mg/L. 그리고 AS가 비소죠. 비소의 선택 파장은 193.7 나노미터, 정량 한계는 0.005mg/L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SA가 셀레늄이에요. 셀레늄의 선택 파장은 196.0 나노미터,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5mg/L가 됩니다. 그리고 SN은 주석입니다. 주석의 선택 파장은 224.6 나노미터,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2mg/L가 되죠. 그리고 FA는 철입니다. 철의 선택 파장은 248.3 나노미터,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5mg/L가 되죠. 그리고 CD라는 가드뮴은 선택 파장이 228.8 나노미터, 정량 한계는 0.0005mg/L입니다. 그리고 CR이라는 크롬은 선택 파장이 357.9 나노미터, 정량 한계는 0.005mg/L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금속성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속성 물질의 여러 가지에서 선택 파장이나 정량 한계를 시험에서 출제를 한다고 하면 여기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 파장과 정량 한계를 내가 기억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문제를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3번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공간법입니다. 이 시험 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중금속을 정량하기 위해서 시료를 고주파 유도 코일에 의하여 형성된 아르곤 플라즈마에 주입시켜 6000에서 8000K, 자, 6000에서 8000K 들뜬 상태의 원자가 바닥 상태로 전이했을 때 방출하는 발광선 및 발광 광도를 측정해서 정량이나 정성 분석을 합니다. 그럼 들뜬 상태라는 것은 여기 상태,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 그리고 바닥 상태라는 것은 기저 상태, 에너지가 방출된 상태죠. 그래서 바닥 상태로 전이된다고 그랬으니까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광선 및 발광 광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성 분석이라는 것은 성분, 정량 분석이라는 것은 질량을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해당하는 원소는 구리, 납, 니켈, 망간, 비소, 아연, 안티몬, 철, 카드뮴, 크롬, 그리고 육과 크롬, 바륨, 주석 등이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공간법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간섭 물질을 보겠습니다. 먼저 물리적 간섭을 보면 시료 도입부의 분모 과정에서 시료의 비중, 점성도, 표면 장력의 차이에 따라서 물리적 간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음이온에 보시면 시료의 물리적 성질이 다르면 플라즈마로 흡입되는 원소의 양이 달라져서 방출선의 색이 차이에서 생기고, 특히 비중이 큰 황산과 인산 사용 시에 물리적 간섭이 크다. 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번에 이온화 간섭입니다. 자, 이온화 간섭은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소듐 또는 포타슘 등의 알칼리 금속이 공존 원소로 시료에 존재 시에 플라스마의 전자 밀도를 증가시켜서 발생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리고 증가된 전자 밀도는 들뜬 상태의 원자와 이온화된 원자 수를 증가시켜 방출선의 세기를 크게 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들뜬 상태라는 것은 여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귿, 전자가 이온화된 시료 내의 원소와 재결합하여 이온화된 원소의 수를 감소시켜 방출선의 세기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분광간섭입니다. 자, 분광간섭은 측정 원소의 방출선에 대해서 플라즈마의 기체 성분이나 공존 물질에서 유래되는 분광학적 요인에 의해 원래의 방출선의 세기 변동 및 다른 원자 혹은 이온의 방출선과의 겹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분광학적 간섭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광도계입니다. 자, 먼저 분광계죠. 검출 및 측정 방법에 따라서 다색화 분광기 또는 단색화 장치 모두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그리고 스펙트럼의 띠, 자, 스펙트럼의 띠 통과는 0.05 나노미터 미만, N미터가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띠 통과는 0.05 나노미터 미만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료 주입 장치에 보시면 분무기가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와요. 자, 분무기의 특징을 보면 일반적인 시료의 경우에 동심축 분무기 또는 교차 흐름 분무기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일반적인 시료는 동심축 분무기, 교차 흐름 분무기를 사용을 합니다. 자, 반면에 점성이 있는 시료나 입자상 물질이 존재할 경우, 그래서 일반 시료를 첫 번째, 점성이 있거나 입자상 물질이 존재할 경우를 두 번째로 보면, 점성이 있는 시료나 입자상 물질이 존재할 경우에서는 바빙톤 분무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일반적인 시료는 동심축 그리고 교차 흐름 분무기, 점성이 있는 시료나 그리고 입자상 물질이 존재할 경우에서는 바빙톤 분무기를 쓴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바뀌어서 오답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니은에 아르곤 가스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자, 아르곤 가스 공급 장치는 순도가 99.99% 이상의 고순도 가스상 또는 액체 아르곤을 사용합니다. 자, 아르곤이 가스상 아르곤이 있고 액체상 아르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상 또는 액체 아르곤을 쓰는데 순도가 99.99%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유독이라 플라즈마 발생기를 보겠습니다. 라디오 고주파 발생기가 뭐냐? 자, 라디오 고주파 발생기는 출력 범위가 750W가 와트입니다. 750W에서 1200W 이상의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주파수는 27.12 M이 메가죠. H가 헤르츠. 그래서 27.12 메가헤르츠 또는 40.68 메가헤르츠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니은의 토치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직경이 18mm, 12mm, 1.5mm 3개의 동심원 또는 동등한 규격의 석영관을 사용하는데 가장 바깥쪽의 냉각기체로는 아르곤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중심관과 중심관의 운반기체와 보조기체로도 뭐를 사용하느냐면 아르곤을 사용하죠. 그래서 토치에 관계되는 기체는 냉각기체나 운반기체나 보조기체로는 아르곤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2번. 금속류 분석을 위한 유독이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에서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분광계를 검출 및 측정 방법에 따라서 다색화 분광기 또는 단색화 장치 모두 사용 가능해야 하며 스펙트럼의 띠 통과는 0.05 나노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답안의 분무기는 일반적인 시료의 경우에 바빙톤 분무기를 사용하며 점성이 있는 시료나 입자상 물질이 존재할 경우에 동심축 분무기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설명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시료 그리고 점성이 있거나 입자상 물질이 존재하는 시료에서 서로가 바꿔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빙톤 분무기와 동심축 분무기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답안의 라디오 고주파 발생기는 출력 범위가 750W에서 1200W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답안의 순도가 99.99% 이상의 고순도 가스상 또는 액체 아르곤을 사용한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유독이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에 의한 원소별 선택 파장과 정량 범위입니다. 자, 앞에서 수업했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서는 선택 파장이 두 개가 있죠. 1차와 2차가 있어요. 자, CU라는 구리에서 1차 선택 파장은 324.75, 2차 선택 파장은 219.96 나노미터,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6mg/L입니다. 그리고 PB, 납의 선택 파장 1차는 220.35, 2차는 217.00 나노미터,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4mg/L. 그리고 NI라는 니켈의 1차 선택 파장은 231.60, 2차는 221.65 나노미터,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15mg/L. MN이라는 망간은 1차 선택 파장이 257.61 나노미터, 2차는 294.92 나노미터, 정량 한계는 0.002mg/L입니다. 자, 그리고 BA라는 바륨은 1차는 455.40, 2차는 493.41 나노미터,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3mg/L.
AS, 비소는 1차가 193.70, 2차는 189.04 나노미터의 선택 파장을 가지고 정량 한계는 0.05mg/L입니다. GN이라는 아연은 1차 213.90, 2차 206.20 나노미터의 선택 파장을 가지면서 정량 한계는 0.002mg/L. 그리고 SB는 우리가 선택 파장 1차가 217.60, 2차는 217.58입니다.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2mg/L. 자, 그리고 SN 주석은 189.98, 그리고 2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2mg/L. FE 철의 1차 선택 파장은 259.94, 2차는 238.20,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7mg/L. 그리고 CD라는 카드뮴은 1차 226.50, 그리고 2차 214.44,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4mg/L. CR이라는 크롬의 1차 선택 파장은 262.72, 2차는 206.15,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7mg/L. 그리고 SE는 셀레늄이죠. 1차가 196.03, 2차가 203.99 나노미터의 선택 파장을 가지고 정량 한계는 0.03mg/L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암기해야 될 내용이 좀 많아요. 그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4번의 유독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